농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드넓은 평야에 잘 익은 벼가 넘실거리고 그 뒤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모습이 그려지나요? 매체로 시골을 접한 도시에서 나고 자란 많은 이들에게 농촌이란 정이 넘치고 목가적인 곳으로 그려질 겁니다. 시인 정지용 님이 향수에서 말했듯이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근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으로 말이죠. 그럼 이번엔 밥상, 식탁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저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쌀밥과 양념이 잘 밴 불고기, 그리고 방금 불에서 내린 보글보글 끓는 찌개가 떠오르네요. 대부분의 사람에게 먹는다는 건 소비와 관련된 활동입니다. 시장, 마트에서 식재료를 구입하거나 식당에 가서 아니면 배달해서 음식을 사 먹게 되죠. 음식이 우리 식탁에 오르려면 논밭, 축사, 어장에서 부단히 먹거리를 길러서 가공과 유통을 거쳐서 조리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대략 30분이 지나면 음식물 쓰레기가 되어서 버려지고요. 우리는 먹거리의 일생 중 가장 화려한 한때, 즉 먹음직스럽게 진열돼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리는 그 짧은 순간만을 접하는 거죠. 우리가 즐기는 먹거리 영상 콘텐츠만 봐도 먹방과 맛집 탐방에 집중되어 있지 그 먹거리가 어떻게 우리를 만나게 됐는지 그 과정은 대체로 주목받지 못합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인류 역사의 90%의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먹거리를 마련할 것인가 하는 생산의 문제에 매달렸는데 지금은 생산하는 공간을 액자 속 풍경처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음식을 소비할 것인가에 골몰하죠. 그런데 기후변화라는 앵글을 통해 먹거리를 바라보면 우리가 평소 떠올린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평화롭고 서정적으로 보이는 농촌은 사실 기후변화로 가장 뜨겁게 고통받으면서도 가장 차가운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죠. 농업은 날씨와 기후에 민감한 산업입니다. 기후변화는 단지 서서히 지구 평균 온도가 오르는 게 아니라 폭염, 홍수, 가뭄 같은 극단적인 기상현상을 수반하죠. 기온이 오르면서 덩달아 해충의 창궐도 빈번해지고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10년마다 전 세계 식량 생산량이 2에서 6% 줄어들 거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전 세계 인구는 현재 80억 명에서 2030년대 후반엔 90억 명, 그리고 2050년대 후반엔 100억 명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직접적으로 작물 생산이 영향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최근에는 토양 손실도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각종 농작물과 사료를 먹고 자란 가축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의 95%가 토양에서 옵니다. 흙은 흔해 보이지만 사실 암석이 풍화돼서 흙이 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륙지각을 얇게 덮고 있는 게 바로 토양인데요. 가뭄이 오래 지속되거나 갑자기 홍수가 쏟아지면 흙이 휩쓸려 나가면서 유실되게 됩니다. 흙과 함께 영양분도 빠져나가는데요. 그럼 식물이 잘 자라지 않게 되고 식물이 없으니까 토양 유실은 더 쉽게 일어나는 악순환이 벌어져요. 그런 땅에선 땅이 있어도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브라질만한 크기의 땅이 이처럼 더 이상 농지로 적합하지 않아서 그냥 버려진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후변화로 갈수록 농사짓기가 여의치 않아지면서 많은 작물이 시설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비닐하우스라고 하는 실내 재배시설 말이죠. 작물뿐 아니라 물고기도, 전복도, 돼지도 비슷한 이유로 실내 양식장, 실내 축사에서 기르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고기를 기르는 입장에선 물과 온도, 일사량을 조절할 수 있는 시설 재배가 불가피한 선택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연적으로 누릴 수 있는 햇빛과 비, 바람을 사람이 제공해 주려다 보니까 자연히 에너지 소비량도 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택한 선택지가 어쩌면 기후변화를 가속화하는 또 다른 요인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노지 재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후변화에도 불구하고 1961년 이후 1인당 식량 생산량은 30%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100% 더 많은 물을 쓰고 800% 더 많은 질소비료를 쏟아부은 결과였죠. 질소비료는 녹조로 대표되는 수질오염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산화탄소보다 약 300배나 더 강력한 온실가스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농업이 기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하게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목소리는 거의 듣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통계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에 불과해요. 어쩌면 3%라는 작은 수치 때문에 농업의 기후변화 대책은 관심을 받지 못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석탄 발전을 줄이고 산업 공정을 바꾸는 거대한 과제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농업에서 배출되는 3%의 온실가스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또 다른 통계는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세계식량기구나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이런 국제기구에서 내놓는 자료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음식이 전체 온실가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많게는 37%까지 추산이 됩니다. 국내 통계와 거의 10배의 괴리가 있는 거죠. 그건 국제기구에서 말하는 약 30% 이런 비율이 농장에서 식탁을 거쳐 쓰레기로 폐기될 때까지의 전 과정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3%는 직접적인 농업활동, 그 중에서도 일부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냐 30%냐 하는 수치에 앞서 우리가 농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해 이야기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IPCC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그 뒤로는 이미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는 네거티브 배출로 가야 21세기 말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 역시 3%든 30%든 관계없이 감축의 의무를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분들은 먹거리까지 걱정해야 하나 싶으실 거예요. 우리 사회에선 음식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남아서 문제일 때가 더 많으니까 체감하기 어려운 탓이죠. 하지만 식량 위기로 정치적 불안이 촉발되는 일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 아랍의 봄이 대표적이죠. 우리도 최근 식품 물가가 급등했는데요. 소득별로 보면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 가구는 소비의 12%가 식음료에 쓰이는 데 비해서 1분위 가구는 그 비중이 21%나 됩니다. 기후변화로 식품 가격이 폭등하면 지구촌,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곳부터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특히 농작물은 수요와 공급이 모두 경직적이라는 특징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가격이 폭락하기 일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020년에 역대 가장 긴 장마로 토마토 생산량이 줄면서 햄버거에 토마토가 사라진 적이 있었죠. 2020년 토마토의 생산량은 전년도에 비해 4% 줄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전년보다 32%나 뛰었어요. 2016년에도 폭염으로 고랭지 배추 수확이 줄고 가을 태풍이 배추밭을 휩쓸었는데요. 그 해 출하량은 16% 줄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무려 91%나 폭등했죠. 농촌은 최일선에서 기후변화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와 석유, 전기, 농약, 비료에 익숙한 현대농업은 기후변화를 더욱 위기로 몰고 가는 전술을 펴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미치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은 계속 펼쳐질 수밖에 없겠죠. 먹방과 맛집의 진심인 우리, 먹거리와 기후의 전쟁을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 있을까요?